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에 해병대원이 실종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렸는데요. 올해 20살이었어요. 일병이었고요. 구명조끼도 안 입고 급류를 수색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명백한 인재라는 비판 피할 수 있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종자 수색 중에 해병대원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선 제가 그 월요일에 해병 1사단을 다녀왔습니다. 예. 5년 전에 마리논 헬기 추락 희생자 추모식이 있어서요. 예. 해마다 7월 17일이면 이제 1사단을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출동하는 예천으로 출동하는 이제 인원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참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군용 트럭을 타고 이제 수해복구 지원 현장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또 무탈하길 빌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저희 고향 영주 바로 밑에 있는 내성천이에요. 영주댐에서 물이 나와서 그리 흘러가는데 어린 시절 놀던 곳이기도 해서 네. 사실 물놀이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가 모래사장처럼 돼 있어서 푹 들어가요. 깊이가 깊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곳도. 그런 공간에 구명조끼 없이 내보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수색에 적합한 인원도 아닌 포병을 이렇게 4인 1조 형태로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다들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판단해서 인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된 업무 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이런 데에서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조 업무에 능숙한 소방대원도 사실은 급물살 같은 데는 안전장비를 다 로프나 이런 것들 착용하고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수색에 적합한 병과도 아닌 포병을 그곳에 구명조끼 없이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우리 피해 실종 병사 사망한 병사의 아버님이 이건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방송에서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 이런 것이 없어서 더 안타깝기도 하고요. 수해복구 현장을 보면요. 네. 텔레비전으로 보고 취재 나가서 보면요. 급류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요. 병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다가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철제물 같은데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급류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걱정됐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장병들이 나가서 그것도 온몸으로 복구에 나서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하고요. 국방재난관리훈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재난신속대응부대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소방청이나 이런 곳에서 대응부대에다가 작전임무 수행의 범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재난 문제가 안보 문제하고도 겹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그 재난 신속 대응 부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숙달된 어떤 형태의 인원들이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포병이 왜 갔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적으로 따라나는 의문이긴 합니다. 형우남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병대라고 해도 구명조끼도 없이 손에 손 잡으면 다 해결됩니까? 홍승표님, 장갑차도 물살이 세서 철수했다는데 구명조끼나 안전줄도 없이 애들을 밀어 넣나요? 스피커님, 아버지도 소방관이었는데 얼마나 부모님은 황망할까요? 얘기합니다. 자, 이거 명백하게 지휘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해병대는 뭐라고 합니까? 국방부는 이제 본인들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해병대에 다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총리도 사실상 7월 15일 날 이게 병력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무총리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고가 있기 전날인지 그날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 포병 그 부대를 질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그 과도한 실적 내기의 일환이었다면 그 해병대 1사단장은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직 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명백히 이 수해 그 재난 신속 부대의 작전이 실패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2명입니다.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요, 군인이 출동합니다. 군인이 출동하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사고가 나고 이렇게 또 여기에서도 희생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이번 사고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병사들을 아직까지 소모품으로 보는 우리 군 당국의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인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곳에 영관급 장교나 장성급 장교가 가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은 안전장구를 다 갖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누군가는 하겠죠. 안 할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출동해서 대민 지원이나 이런 재난 신속 부대를 대응하는 걸 보면요, 장화 신고 삽 들고 다니는 게 끝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안전모도 착용을 시켜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수해가 난 지역은 지반이 약하기도 하고요.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화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장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흉기로 될 수 있는 지점들에 찔릴 가능성도 그럼요. 높아서. 바위나 이게 철제 매우 취약해가지고요. 장화 신고 다리 다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화를 구비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니까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병사들 귀환지를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 저는 여전히 병역 내에 인권 문제가 사각지대로 놓여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군대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월급도 많이 올라가서 좋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에서 장병들이 본인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안전하지 않은 군대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력이 투입된 인원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는 그럼요. 것을 걱정되죠. 아셔야 되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식을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한 군대가 과연 적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박은학님께서 군인은 소모품이 아닌 인간입니다. 이건 상부 관리자의 무리한 성과. 욕심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수님께서 아들 군대 보낸 부모들 밤잠 못 자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잠 못 자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 아이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유민정님께서는요. 이렇게 누군가가 죽어야만 바뀌어지는 겁니까?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안일하기만 할까요? 이번 사건 이후에도 바뀌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대민 지원이라고 하지만 홍수 피해 지원이라고 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바꿔야 될 텐데 바꿀 수 있을까요, 소장님? 바꿔 나가야 되죠. 바꿔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의무 복무 제도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사고가 매일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들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로 나누면 3일에 한 목골로 군인이 죽어요. 아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군인이 전시도 아닌데 네. 죽는다는 것은 우리 병영 구조 내 문제가 여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 철회장막 비슷하게 네. 폐쇄적인 것이다. 지금도 보십시오. 정보들이 차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제보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군에서 차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네. 옆으로 덧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의 문제점들이 이번에 재해안전 대책에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진시켜주면 뭐합니까? 1계급 특진하면 뭐합니까? 훈장 주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있다가 건강하게 돌려보내야지요. 자, 이번 희생에서 좀 배워야 됩니다.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뭐부터 바꿔나가야 됩니까? 저는 그 같은 뉴스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요. 그 병사들이 투입됐을 때 다들 조마조마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홍보 영상이라고 굉장히 언론에다가 많이 선전을 했을 거예요, 군에서. 그 뉴스 보면 나와요. 군인들이 네. 이렇게 손잡고 지나가는 게 네. 저거 괜찮겠나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군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건 또 그들의 생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본 국방부 장관, 그걸 본 총리,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제 부랴부랴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총리께서 내려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총리가 내려가서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가 지금 이렇게 발생해서 자기 부하가 죽었는데 남의 나라 잠수함 타고 거기서 사진 찍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도 중요하면 이것도 내려가셔서 유가족들을 손잡아주고 같이 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서 저는 네. 참 큰 걱정입니다. 참 우리의 정말 아들 같은 장병을 잃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뭐부터 잘못했는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고 증명서를